안녕하세요 여러분, 펄메이커입니다. 오늘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 이혼을 꿈꾸는 그대에게 보내는 이혼 후 벌어질 현상을 미리 살펴보라 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. 제가 이제 이혼 후에 겪게 되는 증상들도 영상으로 다 준비를 할 예정인데요.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질 이혼 후에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나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이혼을 하고 나서 저는 이제 너무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배우자의 그 부정 사건이 사실은 촉발이 되어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. 물론 그 이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. 여러분,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혼이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이 바람피워서 이혼이 되는 게 아니고요. 사실은 돌아보면 이혼의 조짐이 오래전부터 있었죠.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부딪히고 삶 속에서 부딪히고 뭐 이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감정이 식어가는 걸 그때 빨리 알아서 다시 원위치시키고 하면서 결혼 생활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, 그냥 이렇게 둘이 처음에 결혼할 때 똑같은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어떤 일로 내 마음이 툭 떨어졌어요. 그래서 나는 예전에 여기서 하던 반응을 그 사건 이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상대방하고 잘 주파수가 맞지 않는 어떤 것들을, 그러면 상대방도 낮아집니다. 그 마이너적인 주파수로 내려와요. 그러면 서로 돌멩이 하나 던지고 나도 던지고 너도 던지고 이러면서 또 내려와요. 또 내려와요. 자꾸 내려가요.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은 이렇게 되죠. 내가 저 인간하고 왜 결혼했지? 내가 도대체 저 인간 어디를 좋아한 거야? 진짜 콩꺼풀이 씌었었구나,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대부분 여러분 결혼하라고 누가 막 등 떠민 거 아니죠. 여러분들이 선택했습니다. 저도 마찬가지였고요. 그런데 사실은 그 작은 조짐들이 생겼을 때 그걸 곧바로 교정하고 대화해서 다시 원위치시키고 했어야 되는데, 처음 해보는 결혼들이라 가지고 몰랐어요. 그리고 뭐 누가 그렇게 잘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. 뭐 그 다음에 뭐 커플들이 다 경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, 사람의 또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어떤 포맷이 없기 때문에 또 배우기도 힘든 그런 과정이었죠. 그러다 보니 뭐 그러는 상황에서 뭐 상대에게 어떤 되게 다정한 누군가가 생겨서 부정 사건이 생겼을 수도 있고, 아니면 나에게 나 막 그 배우자한테서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누군가 그냥 다정한 눈빛, 다정한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막, 그래서 그게 막 큰 문제까지 번지고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, 아니면 또 어떤 사업을 예로 들자면 조금 더 신중하게 시장 조사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성급하게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떤 금전적인 사업적인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생겼을 수 있어요. 그렇게 이게 이혼의 증상이 가는 거죠.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어떤 문제나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건 부부의 어떤 부정 사건이 있었건 그런 걸 돌아보면 사실은 그 실수들이 중간중간에 있었어요. 그 다음에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들도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사실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넘어서 거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도래를 한 겁니다. 그거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건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. 그러면 결국 이제 힘든 이 상황에 왔어요. 이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. 그러면 최종적으로
좋아.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? 자, 지금 여기까지 막 온통 실수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쳐요. 그래서 이제 돌이킬 수 없어서 이혼을 한다고 칩시다. 그러면 이혼을 하는 문제만큼은 더 나빠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혼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는 꼼꼼히 짚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유예 기간을 가져라, 감정을 다스려라, 이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한 거거든요. 그러면 이제 주변에 이혼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요.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, 여러분. 사람들이 뭐 이혼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 본인의 감정을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. 대부분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마음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포장을 많이 해요, 사람들은. 그렇기 때문에 꼭 듣는 게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. 그냥 조금 참고를 할 뿐이죠. 그리고 이제 제가 이혼 후에 벌어질 현상을 미리 살펴보라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그저 살펴보는 것이지,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. 여행을 가기 전에 막 여행지에 대해서 막 설치하고 뭐 이제 인포메이션을 다 알아가지고 가지만 실제 가면 또 전혀 다른 모르는 돌발 상황이 생기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. 그렇다 할지라도 어디 여행을 가는데 아무 정보 없이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이게 좀 알고 가는 게 훨씬 수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. 이혼 후에 벌어질 현상을 미리 짚어보았다고 해서 이혼하면은 조금 수월할 거다,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. 다만 조금 이혼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좀 살펴보면 준비해야 될 것들을 조금 더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. 일단 이혼 후에 벌어질 일들, 이제 가장 시급한 거는 사실 물론 이제 내 마음이 너무 시급하죠.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게 있어요, 여러분.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게 있죠? 경제력이에요. 지금 뭐 배우자가 뭐 부정을 했든 사업이 안 좋았든 집안에 무슨 일이 있든 어쨌든 이혼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게 예전에 둘이 같이 공유하던 것들을 나눠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돈이 많았던 커플 같은 경우는 좀 덜 하겠지만 그래도 빠듯하게 뭐 일반적인 그런 커플들로 살았던 그런 가정들은 이혼하면은 일단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한 집에서 살 수 있었는데 두 집에서 살아야 되니까 생활비가 두 배로 늘어나죠. 뭐 1차적인 계산을 하자면 그렇습니다. 그리고 남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남자건 여자건 그 아이를 키우는 이제 배우자에게 양육비나 뭐 이런 것들 지원을 또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.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. 그 다음에 또 남자분들이야 대부분 경제활동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막 일자리를 다시 찾아야 되고 이제 뭐 그런 문제에서는 조금 여성분보다는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지만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집에서 이제 아이 키우고 살림을 하던 전업주부였던 경우에는 정말 이제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요. 저는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다는 걸 그때 사실 처음 겪어봤어요. 내가 아이를 데리고 정말 그 홈레스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요. 너무 두려웠어요, 그때. 너무 두려워서 제가 사실 이 영상들 이렇게 찍고 나중에 제가 이제 어떤 영상들도 이제 많이 늘어나고 해서 어떤 제가 계획했던 어떤 시스템들을 갖추게 되면 저는 그 어려운 싱글 맘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러니까 그 싱글 부모들을 지원하는 거는 꼭 제가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. 그건 너무 제가 절실하게 고통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요. 그래서 어쨌든 이혼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게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 너무 중요하니까 그거 꼭 한번 그걸 막연하게 하시면 안 돼요. 그 다음에 이제
제 경우, 그다음에 제 주변의 경우도 보면 사실 이혼할 때, 그걸 할 때, 양육비를 얼마를 주겠다, 막 이런 것들이 저 사실 이행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요. 그런 거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.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이 없었던 경우에 이제 직업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도 충분히 알아보셔야 돼요.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. 아주 디테일하게 다 알아보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감정적인 것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올려놓은 영상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해서 사실 이혼을 하고 싶다라는 감정은 조금 뒤로 미루어 두고, 이혼을 하고 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, 나의 자녀는 어떻게 될 것인가, 또 경제적인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, 그 다음에 주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, 뭐 여러 가지를 좀 진지하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. 사실 이렇게 이혼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다 보면은 이혼이 꼭 답일까?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저는 이제 이혼을 너무 막 빨리 끝내고 싶었기 때문에, 왜냐면 너무 감정에 사로잡혀 있어서 저는 그냥 끝내지 않으면 제가 죽을 것만 같아가지고, 사실은 이런 거 저런 거를 저는 뭐 아무것도 사실 못하고 이혼을 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인데요. 그때 제가 이혼을 하게 되면 그 후에 겪었던 그런 것들을 겪게 될 거라는 걸 알았으면 제가 바보같이 그런 식으로는 이혼을 안 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혼을 하면 더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이혼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보다 더 나쁜 수준으로 놓고 이혼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꼭 그렇게 하셔야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, 내가 이거 각오했던 거잖아, 이거 내가 알았던 거잖아, 그렇게 하면서도 견딜 힘이 생길 수 있지, 이럴 줄은 몰랐어, 이게 도대체 뭐지, 이러면 사실 이혼을 하고 싶어서 괴로웠던 시간보다 더 힘듭니다. 저 더 힘들었어요. 그리고 제가 이제 2010년부터 이게 이제 이혼으로 진행이 됐는데요. 지금 거의 뭐 9년이죠. 만 9년이 돼가는데, 그런 거에서 완벽하게 회복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. 제가 저의 이제 마음, 저의 정신적인 이런 것들은 많이 끌어올렸지만,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제가 기대했던 그런 거 정도로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혼하고 나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각오도 다지시고, 또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혼이 정말 답일까? 이혼만이 답일까? 그것도 다시 한번 짚어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제가 이렇게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제 나름대로는 도움이 되기를 원해서 드리는 말씀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. 또 더 확실한 어떤 방법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. 그러나 그냥 제가 먼저 겪은 사람으로서 조금 여러분들이 혼자서 그렇게 힘든 거 아니라는 거 그거 알려드리고 싶고요. 또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응원하고, 여러분들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의 힘든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 사람이 있다는 그게 여러분들께 위로가 되기를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힘내시고요. 절대 무너지지 마시고, 좋은 날 오지 않았습니다. 그 좋은 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펄메이커였습니다.